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굶지 말고 해독하라입니다. 출판사는 에디터 출판사, 그리고 저자는 안드레아스 모리츠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분은 1954년 독일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심각한 질병과 맞서 싸우면서 자연스럽게 식이요법, 영양학, 여러가지 자연치유법을 접했다. 그리고 1981년에는 인도에서 아유르베다 의학을 배우고 1991년에 뉴질랜드에서 자격증을 갖춘 아유르베다 의학 전문가가 되었다. 이후에 미국에 거주하면서 대체의학 연구와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암은 병이 아니다,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 청소 등 10권에 이르는 의학 서적을 펴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공경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간의 몸은 또한 놀라울 정도로 엄청난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당해온 학대에도 불구하고 몸에 이런 상태를 일으킨 프로세스들을 반전시키고 몸의 생화학적 균형을 회복해서 최적의 체중을 되찾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관심하게 지나친 아주 사소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고 효소와 호르몬의 균형을 되찾으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즉, 적절한 식사, 숙면, 그리고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일과 같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도구가 되는지를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환상적인 여행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 혹은 정크푸드 속에 들어있는 비정상적인 화학물질을 많이 섭취할수록 간이 중화시켜야 될 것은 역시 더 많아진다. 여러분의 간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점점 더 힘겨워져서 지방을 연소시키거나 다른 임무를 수행할 시간이 거의 남지 않게 된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인 사람들은 간의 4분의 3을 간이 제대로 중화시키지 못한 독소를 저장하는 데 사용된다고 한다. 간이 독성 물질을 더 이상 저장할 수 없을 때 이들 화학물질들은 혈류 속으로 역류에 들어간다. 혈류 속으로 독소가 들어가면 간 이외의 다른 장기뿐만 아니라 뇌를 비롯한 조직 내에서 또 다른 종류의 해로운 반응을 일으킨다. 이처럼 식품 첨가물이나 방부제 등은 체중 증가를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암이나 알츠하이머병, 심장질환, 천식, 신경장애와 같은 질병들을 일으킨다. 인공색소나 방부제를 예를 들어보자. 이들 화학물질은 미취학 연령의 아이들에게 과잉 행동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과다 운동장애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자녀가 먹고 있는 음식에서 모든 가공식품과 정크푸드를 제거해야 한다. 식품 포장지에 적혀있는 화학물질 중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은 다음과 같다. 식용황색 제5호, 이 색소는 오렌지색 젤리, 살구잼 혹은 포장용 스프 등에 사용된다. 식용황색 제4호, 적색 식품 색소, 식용적색 제102호, 이런 색소들이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사용 가능한 에너지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음식을 고르도록 미리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산딸기, 과일 혹은 채소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식품들로 그런 식품들은 되게 선명하고 밝은 색을 띠고 있다. 자연은 이러한 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선택하도록 말하는 것이다. 인간의 몸은 인공적인 색깔에 전혀 대비되어 있지 않은데 인공적인 색깔은 우리의 선천적인 능력을 교란시키고
우리 몸에 독성 화학물질과 독소를 주입시킨다. 사실 MSG는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에 들어가는 독성이 가장 강한 화학 첨가물 중 하나이다. 가공 처리된 글루탐산이라는 이름으로도 통하는 이 물질은 발암성 신경 독소 물질이다. 실험용 생쥐에게 MSG를 먹이면 기괴할 정도로 비만이 되고 뇌 시상하부에 병변이 생긴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시상하부는 뇌를 구성하는 일부로서 식욕, 신진대사 혹은 에너지 균형을 조절하며 이를 통해서 체중 증가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놀랍지도 않은 것이 이 화학 조미료는 가장 손쉽게 사용 여부를 숨길 수 있는 첨가물 중 하나이고 식품 포장지 성분표에서 갖가지 이름에 무해한 성분인 것처럼 표시된다. 즉, 식품 단백질 가수 분해물, 자기 분해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추출물, 잎산 단백질, 효모 추출물, 효모식품, 메가 추출물, 육수, MSG와 비만 사이에 있는 생물학적 연관성은 무엇일까? 스프, 그레이비 소스와 샐러드용 드레싱에 들어있는 이 인공 감미료는 흥분 독소로서 신경세포를 최대한 자극하여 세포를 손상시키고 결국 해당 세포가 죽음을 맞게 만든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공 감미료 중에서 아스파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첫째, 논란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도 레이건 정부에 의해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점이다. 둘째, 제품의 부작용에 대한 고객, 환자, 그리고 의사회의 불만과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아스파탐은 흥분 독소로서 대규모의 신경 손상과 세포의 죽음을 불러일으킨다. 아스파탐은 MSG와 마찬가지로 시상 하부에 생기는 병변과 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비만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콜라를 너무 좋아하는 과체중 상태의 많은 사람들이 소위 다이어트 콜라를 도피초로 삼는다. 그것은 표면상으로 다이어트 콜라에 칼로리가 높은 감미료인 액상과당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음번에 그러한 다이어트 음료에 손을 뻗는다면 아스파탐이라는 짧은 단어 하나와 그로 인해 여러분이 초래하게 될 수많은 질병들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다음은 아스파탐의 독성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들입니다. 섬유근육통, ADHD, 당뇨, 알츠하이머, 만성 피로, 우울증. 이러한 것들은 주요 질병의 증상과 많이 닮아 있다. 그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아스파탐의 독성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 아스파탐의 원료에는 메탄올이 포함되어 있는데 메탄올은 아스파탐을 복용한 사람들의 자손들에게 심각한 선천성 결함과 자폐증, 주의력 결핍과 같은 장애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이어트 음료와 다이어트 식품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 변형된 여러 가지 나트륨과 아스파탐이 포함된 식품들 또한 여러분이 탄수화물을 갈망하도록 만들어 체중 증가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이 식품들에는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지방세포에 저장되는데 특히 엉덩이와 넓적다리에 집중적으로 저장된다. 콜라를 마시면 왜 살이 찌는 걸까? 해답은 마치 무해한 것처럼 보이는 액상과당, 즉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라는 단어에 있다. 대부분의 청량 음료와 식품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은 정제된 설탕으로 이것이 사용되는 목적은 단 한 가지, 식품의 단맛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액상과당은 단맛을 증가시키면서 우리 몸에 많은 양의 헛칼로리를 주입하는데 이것은 천연 설탕과 달리 영양소가 전혀 없고 살만 찌게 만든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합성 감미료로
미국에서 설탕 대용으로 사용되는 액상과당은 옥수수를 이용해서 만든다. 액상과당을 만들 때는 유전자 조작 효소를 이용해 옥수수 전분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키고 그것이 다시 과당으로 전환된다. 액상과당이 체중 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이 감미료는 칼로리를 빠르게 증가시켜 그것이 지방으로 전환되도록 만든다. 또한 이것은 혈류 속의 트리글리세리드를 증가시킨다. 하지만 무언가 좀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액상과당은 여러분이 다른 음식을 먹을 때 을에 나타나는 포만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대신 여러분의 뇌를 속여 몸이 더 많은 음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믿도록 만든다. 이와 반대로 여러분이 포도당으로 전환된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면 포도당의 대사 작용을 위해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한다. 그때 여러분은 포만감을 느끼고 음식을 그만 먹게 된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캔의 콜라를 마실 때 액상과당은 인슐린을 분비하도록 췌장을 자극하지 않는다. 또한 액상과당은 몸의 지방세포에서 만들어지고 체지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호르몬인 렙틴 수치를 증가시키지 못하게 한다. 렙틴이 혈류 속으로 분비되면 이 호르몬은 시상하부에 작용하여 포만 반응을 이끌어낸다. 즉, 충분한 양의 칼로리를 섭취했으므로 음식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뇌에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콜라를 마시는 것은 몸의 대사작용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몸에서 음식을 더 먹고 싶다는 욕구를 중단시키고 체중을 조절하라는 신호를 전달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때문에 여러분은 더욱더 콜라에 빠져들고 여러분은 단맛으로 현혹하는 달콤한 음식들을 점점 더 갈망하게 된다. 재밌는 것은 가공식품과 음료를 만드는 기업들이 1970년대에 액상의 설탕을 액상과당으로 교체하기 시작했는데 그와 동시에 미국의 비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연구원들은 이것이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말한다. 옥수수는 미국의 3대 주요 작물, 옥수수, 면, 대두, 이것 중에 하나이고 액상과당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은 농민단체의 이익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안타까운 점은 여러분이 콜라를 마시는 습관을 버린다고 해도 액상과당이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의 섭취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이다. 액상과당은 가격이 싸고 다른 재료들과 잘 섞이며 식품의 유통기한을 늘려주고 식품의 냉동 변색을 막으며 빵의 부드러움을 유지시켜준다. 이것은 케첩에도 사용되고 심지어 저지방 요구르트에도 사용된다. 버터는 미국인이 걱정하는 3가지 주요 건강 문제인 심장질환, 비만, 당뇨를 일으키는 악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저자는 버터보다는 마가린이 훨씬 더 몸에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버터는 여러분의 몸에 필수 지방산을 공급하고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며 심장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 시력 개선과 피부의 수분을 유지시켜준다. 따라서 여러분의 식단에서 버터를 제거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가 될 것이다. 고대 문명 사회에서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사용되는 버터는 완전 자연 식품이고 가공하지 않은 유기농 버터는 버터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해서 마가린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같은 식품으로 정제된 고도 불포항 지방산을 이용해 점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수소와 화합시키는 경화 처리를 한다. 다음은 유기농 천연 버터의 주요 기능입니다. 유기농 천연 버터는 갑상선과 부신의 건강을 위한 비타민 A가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다. 유기농 천연 버터에 들어있는 레시틴은 신진대사에 도움이 된다. 유기농 천연 버터에는 활성산소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산화 방지제가 들어있다. 유기농 천연버터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것이 또 하나 있다. 천연버터와 마찬가지로 코코넛 오일은 건강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몸을 날씬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만약 여러분이 살을 뺄 방법을 찾고 있다면 정제되지 않은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을 사용해 보길 바란다. 정제된 오일과 달리 버진 코코넛 오일은 정제되지 않은 필수 지방산, 즉 여러분이 다른 식품에서 얻을 수 있는 오메가3, 6를 제외한 지방산, 이것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 필수 지방산은 건강과 체중 감량 측면에서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코코넛 오일은 비교적 소화가 잘 되어 대사 속도가 빠른 중간 사슬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지어 코코넛 오일은 축적된 지방을 태운다는 사실도 보고되고 있다. 코코넛 오일이 체중을 줄인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버진 코코넛 오일은 소화 속도를 떨어뜨려 여러분이 더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준다. 그로 인해 식사 후에 간식거리를 찾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또 버진 코코넛 오일에는 중간사슬 필수 지방산인 라우르산이 풍부하다. 라우르산은 뛰어난 항바이러스성, 항균성, 항효모성 물질로 칸다다 알비칸스의 주요 변종 세균들을 모두 죽일 수가 있다. 또한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을 감소시켜주기도 한다. 우리는 식품과 기름을 제조하는 기업들의 선정 덕분에 포화지방산은 나쁜 것이고 불포화지방산은 좋은 것이라고 세뇌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건강에 유익한 포화지방산도 많고 반대로 건강에 해로운 불포화지방산도 많다. 여러분의 몸에 좋은 지방인지 나쁜 지방인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천연 상태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가공 상태로 정제되느냐이다. 여러분의 육체적인 건강과 행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소화관 및 내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이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끝난다. 완벽한 세상에서는 건강과 행복을 만들기 위해 정신과 신체가 맞물려 움직인다. 하지만 장과 림프기관이 독소에 오염되고 폐색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비만은 내게 몸속에서 오염과 그리고 간에서 시작해 소장, 그리고 대장, 그리고 최종적으로 림프기관에 폐색이 발생하여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물론 이렇게 간략히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지만 과체중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스스로 독성에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씹는 행위는 섭취한 음식물의 소화가 잘 되도록 음식물을 잘게 부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키는 역할도 수행한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 즉 칼로리를 섭취한다는 것은 과체중인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매우 큰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것이 다시 걱정, 두려움과 불안함 같은 감정들을 만들고 그런 감정을 느낀 사람은 음식을 더 빨리 씹게 된다. 위액의 산성은 식품 첨가물이나 화학물질 같은 해로운 물질들과 그리고 음식물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해로운 미생물과 기생충을 죽인다. 또 단백질과 반응하기 위해 특별한 효소를 분비한다. 몸의 복잡한 대사 과정은 아그니, 즉 음식과 그 안에 영양소가 처리될 때 소화 작용을 담당하는 소화의 불을 원동력으로 진행한다. 아그니는 담즙에 의해 힘을 얻는데 담즙이 없다면 다른 어떤 소화액도 음식물을 분해하여 영양소로 전환되는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다. 담즙의 역할은 상당 부분 과소평가되어 있으며 담즙의 흐름이 막히면 담석이 발생하여 병을 얻고 체중이 증가한다. 알칼리성인 액체인 담즙은
위액의 염산을 희석시킨다. 덕분에 장에서는 대사 과정에 필요한 소화 효소를 분비할 수 있게 된다. 장 속의 산성도가 강한 산성을 띠면 효소의 분비를 가로막고 음식물을 적절히 소화시키는데 주요 장애 요인이 된다. 간의 담관과 쓸개에서 담즙의 분비가 담 속으로 가로막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한 음식물이 소화되는데 지장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정제 설탕 혹은 가공식품과 음료에 들어있는 화학 첨가물은 아그니의 힘을 심각하게 약화시킨다. 이런 식품들은 그 어느 하나라도 인간이 섭취하도록 자연이 의도한 것도 아니고 자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그런 음식들을 날마다 꾸준히 섭취하여 소화의 불을 꺼트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독성 중독이 발생하는 원인이면서 비만의 근본 원인이 된다. 아그니의 힘이 약해지면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장의 내벽을 통과하여 혈류 속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장 속에 남아있는 음식물은 해로운 세균들의 주요 공격 목표가 되고 장 속에서는 발효와 부패가 시작된다. 해로운 세균과 독소 및 독성가스에 의한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소화 기능은 더욱더 손상을 입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영양소를 흡수하는 장의 능력은 엄청나게 약해진다. 점점 더 많은 양의 독소와 노폐물이 만들어지면서 이로 인해 소화관이 점점 막혀가는데 그 결과로 간이 손상을 입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상태가 되면 음식은 독으로 변한다. 정신과 신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소장에 의해 명확히 입증된다. 뇌에서 사고를 담당하는 되뇌피질은 소화 프로세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음식뿐만 아니라 사고 역시 적절히 소화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어떤 원인도 되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제대로 소화되지 않는 사고는 몸 전체의 독소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데 특히 소화기관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두려움, 분노, 충격, 불안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은 자신의 존재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은 채 상당히 오랫동안 소화관에 구성하는 세포의 기억 속에 저장될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자주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거나 근심 걱정이 많아진다면 정신적인 소화불량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소화불량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소장의 불균형은 그것이 대체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든 혹은 해소되지 않은 감정적 갈등이든 무언가가 우리 내부에 꽉 막고 있는 것으로 특정 지어진다. 행복 호르몬이 소화기관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실제로 세로토닌의 95%가 소화기관에서 만들어져 소화 기능을 조절하고 뇌에서 만들어지는 양은 단지 5%에 불과하다. 행복이 부족하면 세로토닌 분비를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 소화 기능이 약해진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만성 소화불량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거나 혹은 가공식품이나 정제식품, 변질된 식품을 습관적으로 즐겨 먹을 때 소화관에 독성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한다. 이 노폐물들은 신경과민이나 과잉 행동 혹은 기타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보자. 우리는 대략적으로 소화관에 있는 독소가 부정적인 생각과 대응한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정신과 신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은 독소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독소가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림프계는 정확히 어떤 것일까? 몸 안의 장기들을 통과해 흐르면서 조직과 혈액 및 세포 내 독소를 내다버리는 하수관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림프액은 정화시설 역할을 하는 림프절을 통과한다. 하지만 림프액의 흐름과 면역체계가 독소를 비롯해 소장과 간에서 만들어진
분해 물질에 압도당하면 몸은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을 상실한다. 소화관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해로운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다음의 음식과 조리 방법들은 구강에서 항문에 연결되는 소화관 전체 내벽에 그것에 존재하는 점액질 보호막을 강하게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 가공식품,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 정제식품, 튀긴 음식, 전자레인지로 데운 음식, 그리고 통조림 식품 등이 그것이다. 대장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는 맹장에 의해 깨끗이 유지된다. 맹장은 해로운 세균에 대응하는 유익한 세균을 기르는 장소이다. 이 작은 장기의 임무는 간에서 나오는 담즙의 도움을 받아 대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장이 언제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주로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장이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 중 하나가 변비 혹은 잦은 변통인데, 이는 과체중인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다. 대장에 과부하가 걸린 것은 엄청나게 늘어난 허리 둘레로 알 수 있다. 대장에 노폐물이 쌓이면 횡행결장의 탈장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것은 다시 방광, 전립선 혹은 여성의 생식기관 등과 같은 하복부에 있는 장기에 엄청난 압력을 가한다. 그 결과 이들 장기가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더 심한 구조적 손상과 기능적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 지방 조직은 기본적으로 독소의 안전한 저장소로 사용된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과도한 신진대사 노폐물과 기타 독소를 해롭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이다. 독소들을 대사율이 낮은 지방세포에 저장함으로써 독소가 혈류에 침투하여 다른 조직이나 장기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비만인 사람이 많은 양의 독소를 품고 있으며 오염된 몸속 환경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것은 다른 장기와 기관을 폐색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몸 전체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다가 제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한다. 어떤 사람들은 초기에 약간의 살이 빠진 다음 도무지 살이 빠질 생각을 않는다. 이것은 독성이 과도하게 축적된 기관 혹은 병적으로 비만인 상태의 몸이 모든 장기들의 기능을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몸 안의 장기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능력을 잃으면서 지방을 효과적으로 대사하고 처리할 능력도 함께 잃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중 감량을 위한 엄격한 운동 프로그램을 지속하지 않는 한 힘들게 뺀 체중은 다시 불어난다. 이는 여러분이 체중을 불리려는 몸의 의도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몸을 탈진시켜 지치게 만든다. 이에 반하여 총체적 접근법에서는 우선 몸 안을 깨끗이 만들고 해독시킬 것을 권한다. 여러분은 이 과정을 통해 수년 동안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장기들이 원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다. 간의 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는 지방간 혹은 비알코올성 간 질환이라고 불린다. 이것은 간세포에 과도한 양의 독소와 지방이 축적되어 간의 여러 기능들 중 지방을 연소시키고 독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약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간은 지방을 태워버리는 용광로가 아니라 오히려 지방을 축적시키는 장소로 변한다. 지방간은 건강한 간보다 크고 기름기가 많으며 똥배가 나오게 만든다. 미국인의 약 20%가 지방간을 갖고 있으며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상태의 사람들이 지방간을 갖고 있을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 지방간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주 요인 중 하나는 화학 첨가물, 그리고 액상과당 형태의 정제 설탕,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가공식품을 섭취하는 것이다. 많은 양의 정제 설탕은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몸을 구성하는 세포 미토콘드리아에 손상을 입힌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수준보다 높아져도 스타딘, 이거 혈압약의 주요 성분인 것 같습니다. 이 스타딘을 복용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스타딘은 2008년 한 해만 145억 달러어치가 팔려나갔다. 스타딘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생산하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한다. 하지만 스타딘이 끼치는 영향은 그보다 훨씬 많다.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생산하는 활성 효소의 작용을 방해한다. 또한 스타딘은 코엔자임 Q10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데 이 효소가 고갈되면 근육 피로, 근육 약화, 근육통을 일으키고 골격근 조직이 파괴된다. 어떤 경우에는 울혈성 심부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코엔자임 Q10은 장기의 세포 에너지를 공급하므로 특히 심장 건강에 필수적이다. 고혈압으로 인한 심장 질환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한다고 알려진 약이 잠재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심장의 근육에 손상을 입힌다는 사실이 굉장히 모순적이다. 혈류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만성적인 염증이 그 원인이라는 사실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여러분의 세포가 손상을 입을 때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콜레스테롤이 해당 부위로 이동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가 있다. 따라서 여러분이 치료해야 될 것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니라 혈류 속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도록 만든 원인이어야 한다. 다음에 나열하는 것들은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장본인들이다. 정제된 설탕과 곡물이 많이 포함된 식단, 가공식품, 동물성 단백질, 운동 부족, 만성적인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흡연. 위에 나열한 것들은 염증을 유발하는 것들로서 그러한 불균형을 수정하면 몸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가 있다. 샐러드를 먹을 때 알아두면 좋은 것이 하나 있다. 샐러드를 먹을 때는 항상 조리된 식품을 먹기 전에 먹는 것이 좋다. 날 음식을 소화시키려면 조리된 음식을 소화시킬 때와는 다른 종류의 효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종류의 음식을 먼저 먹은 다음 다른 종류의 음식을 먹는 것이 소화기관의 부담을 덜어준다. 날 음식과 조리된 음식을 함께 먹을 때는 날 음식부터 먹는 것이 좋다. 조리된 음식을 먹고 날 음식을 먹게 되면 날 음식은 대부분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또 샐러드 재료 중 조리된 음식, 특히 단백질 식품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말린 과일은 건강에 최상의 도움을 주는 놀라운 간식이다. 말린 과일은 신선한 생과일에 비해 달고 영양가 밀도가 높다. 또 암에 걸릴 위험도 줄이고 혈압을 떨어뜨리며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키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당뇨를 예방하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노화의 진행을 느리게 해준다. 말린 과일 중에서도 아몬드는 몇 가지 이유로 특히 더 건강에 유익하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아몬드에는 항산화 효능이 있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심장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또한 아몬드에는 마그네슘과 칼슘도 들어있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정상화시킨다. 칼륨은 신경 전달에 도움이 되고 심장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고 음식에 대한 갈망과 체중 증가를 불러일으키는 인슐린의 급증을 방지하는 능력이 있다. 몸의 모든 세포는 그리고 전체 흡수의 몸은 끊임없이 균형 잡힌 상태, 즉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비만한 몸은 독성의 중독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형상을 변형시킨 몸이다. 그러므로 비만한 몸은
스스로와의 동화에서 벗어난 몸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잠재적인 위협과 독성 중독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이상적인 체중이 있다.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체중을 감량한다는 것은 독성 중독에 이르게 한 과정을 반대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몸의 균형을 다시 바로잡는 데에는 많은 것들이 관련된다. 즉, 혈액과 림프액의 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과거의 트라우마를 떠나보내는 능력, 면역력을 키우고 내장기관이 원래 기능을 되찾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또 건강한 식단을 선택하고 제때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 그리고 몸의 독소를 해독하는 것도 역시 포함된다. 이처럼 몸을 정화시키는 기간 동안 몸에서는 여러 차례 내장을 청소하면서 독성 물질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된다. 따라서 체중 감량은 기계적인 감량, 즉 오로지 신체적인 프로세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것은 정신과 신체, 그리고 영적인 것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정신 자세를 의미한다. 이것은 영구적으로 체중을 조절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이다. 균형을 다시 바로잡는 최선의 방법은 여러분을 독성 중독 상태로 이끈 과정을 반대로 하는 것이다. 비만은 몸에 독성 물질이 축적된 질병이므로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조절하기에 앞서 축적된 독소를 배출시킬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몸에 쌓아온 독성 노폐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분의 몸을 해독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생활 방식을 다시 바로잡고 매일 건강한 습관을 들이면 체중 조절은 저절로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에게 편안한 속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여러분의 몸이 갖고 있는 선천적인 지혜가 알려주는 속도에 보폭을 더 잘 맞출수록 자연의 리듬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고 더 빠르게 안정적인 체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몸을 정화하고 청소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은 여러분의 소화관을 비롯하여 간과 쓸개, 작은 창자, 신장, 그리고 대장 같은 배출기관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것이다. 저자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간 청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는 그런 청소 방법입니다. 만약에 하실 분들은 좀 더 조사를 하고 그리고 전문가의 상의를 통해서 실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 청소, 간을 비롯한 내장 기관들을 청소하고 정화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과 주스, 앱섬 솔트, 올리브 오일, 그리고 약간의 자몽 주스와 같은 천연 재료들을 사용한다. 이런 재료들이 하는 역할은 정확히 무엇일까? 사과 주스에는 간 속의 단단한 구성체들 사이의 결합을 약화시키는 용매, 즉 사과산이 들어있다. 엠섬 솔트, 즉 황산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부드럽게 한다. 따라서 사과산과 엠섬 솔트는 간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액체 상태의 담즙과 담낭에 들어있는 단단한 담석이 배출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담관을 확장시킨다. 엠섬 솔트는 장을 유한시키고 장운동을 용이하게 해준다. 정제되지 않은 올리브 오일은 담낭과 담관이 수축하면서 담석을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 필요하다면 해독작용을 조절하고 지원하기 위해 특정한 영양소가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보충제는 오랫동안 몸속에 단단하게 축적된 독성 물질을 고립시키고 중화시키는데 식물의 껍질 혹은 섬유질, 특히 익히지 않은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에서 나온 섬유질이 여기에 포함된다. 간과 내장 기관을 청소하는 일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개개인마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청소 과정의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전문가의 철저한 감독 아래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주의사항도 있다. 그것은 바로 몸 안을 청소하고 정화하는 과정에서 독소가 혈류 속으로 배출된다는 사실이다.
전문가의 감독 없이 몸 안을 청소했을 때 일부 사람들이 피로, 발진, 발열, 관절 통증, 장내 가스 등 이런 증상을 경험했다는 그런 보고가 많이 있다. 몸에 쌓인 독소가 많을수록 더 많은 독소가 배출된다. 그렇다면 몸 안을 청소하는 것이 어떻게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까? 과체중인 사람들의 경우 해독 과정에서 축적된 지방을 배출한다. 여분의 지방은 대사 과정을 통해 태워지지만 지방 조직에 축적된 독성 물질은 간으로 운반된다. 운반된 독성 물질은 간에서 분해되고 몸 밖으로 배출될 준비를 마친다. 또한 분해된 독성 물질을 운반하는 배출 통로가 청소되고 내부 장기가 원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면역 체계 역시 재건되고 균형을 다시 찾은 신진대사로 간이 독성 화학물질을 분해하고 중화시킬 수 있게 된다. 여러분의 간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만들려면 몸의 내부를 청소하는 것과 동시에 건강한 음식을 먹는 한편 생활 방식에 약간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과체중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간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간과 담낭에 있는 담석을 배출하면 간은 내부에 수년 동안 고여있던 글리코겐, 즉 당분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새로운 힘을 얻은 간은 여분의 지질을 장으로 보내 배출하면서 유입되는 지방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에 축적된 독소가 태워지고 나머지는 배출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진대사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서로 순환적으로 일어나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몸의 호르몬 균형이 재건되고 이미 과체중 상태가 아닌 몸에는 더 이상 인슐린 저항성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간 청소는 그 자체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신장과 대장을 깨끗이 한 뒤에 간 청소를 하는 것이다. 그 전에 대장을 청소하면 배출된 담석이 대장을 통해 쉽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해준다. 신장 청소 역시 간 청소를 하는 동안 간에서 배출된 독성 물질이 이 중요한 배출 기관에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을 주지 않도록 만들어준다. 또 3번의 간 청소를 한 뒤에는 반드시 신장을 청소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으로 몸 안을 청소하는 절차는 먼저 신장을 청소한 다음에 대장을 청소한 다음 간을 청소하고 다시 대장을 청소하는 것이다. 간을 청소할 때는 더 이상의 담석이 배출되지 않을 때까지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은 단순히 육체적인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운동은 생명력을 불어넣고 신진대사를 증진시키며 면역력을 키우고 행복 호르몬을 분비한다. 지방을 태우는 것은 물론이다. 지나친 유산소 운동, 혹독한 웨이트 트레이닝, 그리고 격렬한 노동은 몸에 해롭다. 따라서 몸의 능력과 신체 타입에 맞도록 운동량을 조절하며 편안하고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한다. 여러분이 따라할 수 있는 운동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벼운 아침 산책이나 저녁 산책. 운동할 때는 항상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해로운 아드레날린 호흡을 피하기 위해 입을 다물어야 한다. 입으로 숨을 쉬면 저장된 에너지가 빠르게 고갈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유발한다. 자신이 가진 능력의 50%만 운동을 한다. 최소한 30분 정도씩 하루에 2번 혹은 신선한 공기에 신체를 노출시킨다. 에너지와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요가, 태극권, 필라테스 혹은 이와 유사한 피트니스 운동을 적극 추천한다.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의 명상도 좋다. 운동과 함께 규칙적으로 햇볕을 쬐는 것은 생명력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다. 규칙적으로 햇볕을 쬐는 것은 무한한 장점을 갖고 있다. 햇볕의 자외선은 솔리트롤이라고 불리는 피부 호르몬을 활성화시킨다. 솔리트롤은 우리의 면역 체계와 수많은 조절 중추에 영향을 미치고 뇌의 송방울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멜라토닌과 함께 기분을 전환시키고 생체 리듬을 조절한다.
또한 햇볕은 뼈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혈액을 통한 미네랄 흡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D의 생성을 자극한다. 비타민 D의 결핍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다. 햇빛이 강한 한낮에 단지 15분 정도만 태양빛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몸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비타민 D를 생산하는데 충분한 양이 된다. 햇빛과 비타민 D가 체중 감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전체적인 체중 감량 및 건강 계획의 일부로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 방식을 조절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제가 요약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